거제 아시죠? 거제도에서 아침밥을 새벽같이 먹고 올라왔는데 제 강의를 들으려고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빼고 앞에 있는 분 위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죠? 화창하다는 말은 햇볕이 쨍하고 뜨는 거잖아요. 저번 주에 왔을 때 우리 몸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못 들으셨나요? 우리 몸은 흙의 성분하고 우리 몸의 성분하고 화학적으로 따지면 99%하고 100% 똑같습니다. 100% 똑같은 이 몸은 햇볕을 쬐야 됩니까? 안 쬐야 됩니까? 햇볕을 왜 쬐야 되죠? 그러니까 비타민 D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영양소에 관해서는 비타민 D를 햇볕을 받았을 때 비타민 D가 들어오고 햇볕을 안 받았을 때는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려 먹든지 등푸른 생선 고등어를 먹든지 비타민 D는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비타민 D를 크게 분류하면 면역을 도와주는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햇볕을 안 보면 지구상의 모든 동물, 식물들은 햇볕을 안 보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는 1년에 160일 정도가 해가 안 뜨는 구름 끼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친구들은 해가 뜨면 옷을 벗어 제끼고 햇볕에 노출을 시키잖아요. 햇볕에 노출을 안 시키면 피부 곰팡이가 핍니다. 그런데 피부 곰팡이가 문제가 아니고 태양광에 햇볕에 X선 들어있는 것도 아시고, 그러니까 무지개가 뜨면은 뭐가 보입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X선 감마선 알파 다 있잖아요. 적외선 아시죠? 적외선도 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광원, 광파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야 건강합니다. 낮에는 햇볕을 쬐고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여기 나무도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먹고 산소를 뿜어내고 밤에는 산소를 빨아먹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먹는 먹거리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비닐하우스에 조명캐 가지고 빨리 키워서 먹으려고 하는, 그게 어떻게 우리 몸에 이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태양빛이 쬐는데 태양빛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공기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이 공기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루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 D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파장의 에너지, 내가 살아가려면 생육광파가 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햇볕을 쬐야 될 동물 중에 한 분류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여성분들은 미의 기준이 얼굴이 하얀 걸로 바뀌었잖아요. 선글라스 쓰고 모자 쓰고 목 감고 장갑 끼고 운동을 하는데 햇빛은 보지 않는데 대신 파장은 받아들이잖아요. 옷을 입어도 태양광에서 뿜어내는 파장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좋은 방법인데 그것보다는 하루에 30분 노출한다 해서 그렇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루에 30분 정도 햇볕 쬐는 걸 기본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 몸이 어떻게 변해지는가. 그래서 왜 햇볕을 쬐야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다. 더 잘 알고 비타민 D도 흡수해야 되고 광파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인데 그걸 받아야 되고 그걸 받지 않으면 내 몸은 급격하게 붕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미소물 중에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물이 있잖아요. 물. 사장님이 오늘 내가 얼마만큼 물을 먹어야 되는가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려면 소변을 보시면 돼요. 소변. 내가 물이 먹고 싶다고 갈증이 날 때는 내 몸의 세포는 망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갈증을 느끼고 물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변 색깔이 약간 노란색을 띠야만이 내 몸에 맞는 수분 농도입니다. 너무 노랗게 되면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고 그걸 조물주가 정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평균 1.8리터 물을 먹으라 하는데 그거는 평균치고 사장님은 땀도 많이 흘리고 더위도 많이 타는데 2리터를 먹어야 되고 내 스스로 그걸 알아맞혀야 돼요. 사장님은 몸이 말랐으니까 땀도 작게 흐르고 하니까 1.5리터만 먹어도 되고 내 몸에서 빠져나간 만큼만 수분을 흡수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사장님도 모르고 사장님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오줌 색깔을 보고 갈증이 나기 전에 먼저 먹어야 됩니다. 운동하기 전에. 그리고 물의 양은 이 종이컵 한 컵이 아니고 머그잔 큰 거 250ml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왜 아침에 눈 뜨자마자 250ml를 먹어야 되냐면 저녁에 자면서 수분 흡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호흡으로 나갔던 수분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50ml 먹고 그 다음에 아침밥 먹고 2시간 후에 2컵을 먹고 250ml로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마시다 보면 8번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8번 정도 먹고 나면 내 소변 색깔이 진한가 연한 걸 보고 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야면 정확하게 이제 내 물의 양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맹물만 먹으니까 내 몸에서 염도가 빠져나가잖아요. 미국에는 맹물 먹는 대회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 정도 되는 전배분이 맹물 대회에 가서 4리터를 마시고 우승을 했어요. 소변 안 보고 4리터를 보고 우승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심정지로 사망을 했습니다. 심정지 이유가 뭐냐면 저염입니다. 우리 사장님 몸에 혈액 안에 0.9%의 염분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5 정도 되면 심정지가 옵니다.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심장이 염통이잖아요. 염통. 소금 염자 쓰잖아요. 소금을 다스리는 기관이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이 맹물대회에 우승을 했지만 그날 저녁에 심정지로 사망을 한 거죠. 그만큼 우리 몸에는 물이 중요하죠. 사장님이 내 몸에는 물이 70%인데 우리 사장님 몸에는 50% 60%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70, 80이 되면 수분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내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병도 내 세포 핵이 꽉 차 있으면 질병이 오지 않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수분 부족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산소하고 물을 많이 쓰는 놈이 뇌입니다. 뇌는 120g밖에 안 되는 게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가 가장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먼저 사망합니까? 뇌입니다. 뇌. 그래서 뇌사 판정을 내린 겁니다. 뇌가 사망하니까 뇌사 판정을 내린. 심장이 멎어야만이 사망 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이놈이 제일 먼저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50분 동안 교실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50분쯤 지나면 하품도 나고 띵한 거잖아요. 60명이 앉아서 산소를 빨아먹으니 산소가 고갈돼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제 넓으니까 뭐 그런 건 없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물을 여러분들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점심 드시고 커피 드셨죠? 커피는 물이 아닙니다. 예, 물 아닙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먹으면 내 몸에 물을 오히려 더 빼들어내고 커피를 먹고 나면 소변을 넣고 싶습니다.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0.9%의 미네랄 식염수가 필요한가를 알으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에서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을 하는 시점에 와 있잖아요. 다음 달부터 이제 하루에 비행기가 100대씩 각 나라로 이제 날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2019년도에 수준까지 정상화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얘기 우리가 일상으로 가는 단계잖아요. 앞으로 여기 안에서 마스크 안 쓰고 편안하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독일의 보건성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독일 국민들은 반드시 식염수 가지고 양치를 하고 가글을 해라. 식염수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 가면 제일 먼저 막는 링거가 식염수입니다. 0.9%의 소금물입니다. 그걸 가지고 양치하고 가글 하라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 독일은 거의 엔데믹으로 선포를 했잖아요. 유럽 쪽은.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식염수보다 훨씬 좋은 미네랄 미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0.9%거든요. 그러니까 0.9%의 미네랄을 우리가 먹으면 내 몸은 효소하고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우리 몸의 주요 구성, 세포의 주요 구성 요소인데, 그러니까 고기를 매일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먹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먹는 사람은 고기를 과식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잖아요. 소고기에는 약 40% 가까이가 단백질인데, 그 소고기를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몸에서 저축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조물주가 그래 만들어놨습니다. 사장님이 60kg면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하루 종일 필요한 단백질은 1%, 60g, 0.1% 60g 정도 필요합니다. 60g이면 달걀 하나 정도 크기 되겠죠. 60g. 근데 매일 고기를 드셔도 조금씩 보충을 해 주셔야 내 몸이 살아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단백질 부족해서 늘 영양 고갈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한 달에 한 번 먹는 분은 과식을 하게 됩니다. 왜? 모처럼 고기를 먹으니까 많이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에서 내 몸무게 0.1%만큼의 흡수가 되고 나면 그건 간에서 분해해서 소변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은 식사량의 단백질은 내 오늘 쓰고 남는 거는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하루는 생선 먹고, 하루는 청국장 먹고, 하루는 돼지고기 먹고, 하루는 소고기 먹고,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섞어 먹어야 돼요. 콩은 50%가 단백질입니다. 콩이 식물성 단백질 중에 가장 우수한 놈이 콩입니다. 콩. 그래서 청국장을 먹어야 되고, 두부를 먹어야 되고, 콩나물을 먹어야 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식습관도 중요하다 이거지. 근데 병원에서 우리가, 사장님이 뭐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어. 아픈 거는 증상이잖아요. 증상.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죠. 증상을 치료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사장님이 관절이 안 좋다. 평상시 운동을 안 하고 먹고 내 몸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소비를 못해서 무리가 와서 관절에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상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원인은 내가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원인은 무시를 하고 증상만 가지고 계속 병을 해요. 그래봐야 필요가 없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그 이야기했잖아요. 당뇨는 소화력만 좋으면 당뇨가 없습니다. 근데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당을 분해를 못해서 당 성분이, 에너지가, 포도당이 내 저 발가락까지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 발가락이 썩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류가 잘 되게끔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당 성분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 미소 같은 걸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액이 HCl입니다. HCl. 소금하고 물입니다. 소금하고 물이 있어야 내 몸에서 스스로 생성을 해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병은
우리가 질병이라 하는 거는 모든 질병은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내 말초신경까지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겁니다. 질병은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가 누구냐면은 피를 만드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까지 피를 만들어낸 학자가 있습니까? 인간의 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지금 현재 우주 여행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 여행을 갔다 오는데 2억 5천인가 주면 우주 여행을 갔다 옵니다.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사장님들은 우주 여행 2억 5천 주면 우주 여행을 갔다 오는 시대가 열렸는데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만드는 피를 만드는 공장은 없어요. 피를 만드는 물질을 도와주는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응급실에 가면 식이요소를 맞잖아요. 소금물을 깨끗한 0.9%의 소금물을 맞는 이유는 내 세포핵이 작동을 해서 체온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식염수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 세포가 쪼그라들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소를 이렇게 이제 붓고 그지? 이레타민은 링거 농도하고 똑같습니다. 링거 농도하고 똑같는데 이걸 왜 먹어야 되는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맹물이잖아요. 지금 이 컵에는 미소가 들어있고 이 컵에는 지금 딴 맹물이 들어있죠. 이 맹물에 대면은 불이 오지 않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미소에 대면은 불이 옵니다. 그지? 맹물에는 불이 오지 않고 미소 되면 불이 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미소를 먹으면 전기가 흐른다 이 말입니다. 미소를 먹으면 내 몸에 전기가 흐릅니다. 전기가 흘러야만이 내가 힘이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내 몸에 절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혈액이 우리 심장을 빵 통과시키면 심장에서 나오는 순간 12만 킬로를 지구를 2바퀴 반을 돌고 오는 우리 혈관 길입니다. 그걸 46초 만에 한 바퀴 돌고 옵니다. 심장이 그래 힘이 센가요? 지구 2바퀴를 어떻게 빵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오는데 46초 걸립니까? 그거는 바로 이런 내 몸에 전류가 작동을 해서 이렇게 가속력을 붙여서 이렇게 돌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야만이 이 생명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한 수분이 한 70%쯤 되고 사장님 한 50%쯤 된다 했잖아요. 물이 그만큼 부족한 거죠. 그럼 전기 발생이 안 되는 거죠. 병원에 가면은 그 심전도 체크를 하는 걸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심장이 뛸 때 전기가 흘러가는 수치입니다. 그래야 해야 이게 1분에 뭐 60번 뛰고 70번 뛰고 80번 뛰고 그 체크가 돼야만이 내 살아있다고 판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미소물을 그래서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류의 흐름. 이게 얼마쯤 나옵니까? 12. 10이 나온 거 맞죠? 10이 나오죠. 우리가 여기 이제 이거는 미네랄 얼마쯤 들어있는가 테스트하는 거고 아까 내 몸에 이 전기 불이 들어오는 물을 먹어야 내 몸에 전기가 흐른다 했잖아요. 그러면 미소는 얼마쯤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8015. 15하고 8015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제가 이거 그대로 좀 내가 마셔볼게요. 이런 물을 먹어야 내 몸에는 전기가 흐릅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내 몸에는 0.9%의 염도가 들어가 있어야만이 내가 다른 질병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와서 힘들고 어렵게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마스크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마시고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마스크가 일부 방어해서 다시 먹는 거잖아요. 몸에는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엔데믹으로 가도 앞으로 이 바이러스는 계속 나옵니다. 올 연말쯤 되면은 바이러스 이게 끝나고 다른 변종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증식하는데 3초면 되지만 인간은 바이러스 잡는데 최소 3년이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2000년, 21년, 22년, 약 3년 되면은 바이러스가 이제 표준화가 돼가지고 감기처럼 흘러갑니다. 풍토병으로 갑니다. 내 면역 체계가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이 뭡니까? 면역 그 역자는 힘 역자입니다. 힘이 없으면 면역이 생길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면역이 생깁니까? 면역은 내 혈액 안에 있는 백혈구가 담당하는 백혈구가. 그래서 NK 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NK 세포가 뭡니까? 내추럴 킬러.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NK 세포가 이래 아듬고 같이 동반 자살합니다. 동반 자살하면 뒤에 따르는 대식 세포가 청소를 해주는 거죠. 그게 NK 세포. 그러니까 NK 세포가 왕성하면 코로나고 감기가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다 붕괴되어 있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마스크를 쓰고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염도 0.9가 들어왔으면은 바이러스는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미세 단백질 덩어리인데 소금물에 데이면 분해가 되고 없는 거죠. 그래서 독일 보건성에서는 반드시 소금물 가지고 양치하고 각을 하라고 독일 보건성에서, 독일이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 맞잖아요. 그런데도 그 애들이 기초적인 걸로 다 방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이걸 하루에 2병에서 3병 먹으라고 해놓은 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이 바이크론 걸리면 목이 조금 따끔따끔합니다. 그때 한 잔씩 먹어주면 따끔거린 게 1시간 후에 없어집니다. 그게 바이러스 사멸입니다. 사멸. 지금 제가 이 미소를 먹고 난 이후로 감기, 몸살,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목이 따끔거리면 일단 제가 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미소물이 없어도 일반 물이라도 꼭 드셔야 됩니다. 내가 2리터를 먹든 3리터를 먹든 내 몸은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을 8번 이상 가시면 물이 과다로 들어왔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갔을 때는 물을 좀 줄이시면 됩니다. 근데 밤에 이제 화장실 가는 거는 굉장히 괴롭잖아요. 잠도 못 자고 해서 주무시기 2시간 전에 물을 먹고 안 먹으면 저녁에는 화장실 거의 안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드시면 돼요. 이거 드셔봤나요? 하단비초? 근데 이제 먹어봐야 이야기가 되는데 하단비초는 발효식품, 발효식품.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숨 쉬고 있는데 내가 숨 쉬고 남는 찌꺼기가 뭐냐면 활성산소라고 들어보셨죠? 활성산소가 어떤 놈이냐? 활성산소가 많으면 내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든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내 몸이 망가지는 거고, 활성산소도 좋은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습니다. 좋은 놈은 내 몸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를 활성산소가 없애주는 일을 합니다. 내 몸에서 활성산소가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 그 발효식품 잘 아시죠? 김치도 잘 담으시고 간장도 잘 담으시고 그 발효식품인데 사장님은
매실 액기스 잘 담으시나요? 매실 액기스가 발효식품입니까? 매실 액기스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복숭아도 그렇고 매실도 그렇고 살구도 그렇고 개복숭아도 그렇고 씨가 들어있는 물질이 내 몸속에 소장으로 들어가면 뭐로 바뀐다? 청산가리, 비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청산가리를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담아낸 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매실 액기스를. 그걸 알맹이를 건져내고 1년 이상 숙성시키면 그 물질이 날아가고 없습니다. 올 봄에 여러분들은 푸른 매실을, 그죠? 푸른 매실을 왜 우리가 담아서 먹죠? 신맛을 먹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신맛. 매실의 신맛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죠? 신맛을 위해서 먹는데 그걸 이제는 영양성분이 10배쯤 많은 매실을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매실보다는 황매실, 5월 말쯤 되면 매실이 익어가지고 노랗게 변해 있습니다. 그놈은 유통기간이 짧아요. 오늘 농부가 따와서 오늘 못 팔면 내일 묽어져서 팔 수가 없어. 그런데 청매실보다 황매실이 영양성분은 10배가 많습니다. 근데 황매실은 씨도 빼내기 좋아요. 씨 빼고 바로 담아서 먹으면 바로 우리가, 그런데 청매실에 그게 우리 그 이제 음식에 넣어서 먹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가 아니고 액기스잖아요. 설탕물하고 매실이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을 이쪽으로 옮겨놓은 건데 그 매실 액기스를 많이 먹는 건 설탕을 많이 먹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때? 다른 집에 가니까 우리 집에는 설탕 한 개도 안 쓴다. 그래서 음식 맛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설탕을 한 개도 안 쓰고 막 매실로 다 양념을 해서 막 맛을 낸다. 결국 뭐 설탕 갖고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설탕을 50%하고 매실 50% 넣으면 액기스가 추출이 되지만 설탕 25%하고 매실하고 넣어놓으면 그게 발효가 시작이 돼서 3개월이 지나면 초로 변해 있습니다. 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알코올로 변했다가 조금 더 가면 식초로 변한 거죠. 그게 천연 식초로 하는 겁니다. 감식초 그래 만드시죠. 감식초나 천연 식초를 여러분들이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장님 이제 비위가 약해졌어. 여러분들 나이가 60, 70, 80 되면 비장이 약해집니다. 비위가 약해져 가지고, 비위가 뭡니까? 비린내 뭐 이런 거 잘 못 맡는데 비위가 면역계를 담당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돌고 나온 백혈구를 비장이 다시 쓸놈 안 쓸놈 구분해서 내 몸으로 다시 올려주는 거죠. 백혈구가 왕성해야 내 면역계가 튼튼해진 겁니다. 그게 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연식초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특히 70 이상 되신 분들은 천연식초를 많이 드시면 그만큼 건강해지시고, 첫 번째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미소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뭘로 풉니까? 사장님 스트레스 받으면 술로 푸시잖아요. 술. 오늘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술 한잔 먹고, 그거는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알코올을 먹으니까 내 세포가 알코올에 기절한 거지. 그 다음날 되면 내 몸 더 망가져 있는 거죠. 스트레스는 반드시 색상 있는 과일을 먹어야 돼요. 토마토에 라이코펜 빨간색, 그 다음에 뭐 보라색, 이런 색상 있는 과일을 먹으면 스트레스는 그것만큼 빨리 풀어주는 게 없습니다. 왜 색상이 다 있습니까? 맛이 몇 가지입니까, 사장님? 맛. 우리가 짠맛, 매운맛, 단맛, 신맛, 떫은 맛. 본초 강목에는 맛을 5가지로 표현했고 우리 한국 사람 DNA에는 맛이 7가지입니다. 떫은 맛하고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고소한 맛을 먹었을 때 인상이 찡그러집니까? 미소가 나오지. 그래서 한국 사람은 7가지 맛으로 질병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쓴맛이 왜 몸에 좋습니까? 쓴맛이, 예? 그러니까 쓴맛이 왜 몸에 좋은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약이 되죠? 쓴맛은 사장님 말도 맞는데, 쓴맛은 내가 쓴맛을 먹었을 때 웅담은 1,000만 원쯤 하고 자연산 멧돼지 거는 100만 원쯤 하잖아요. 그걸 먹었을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쓴맛으로 도포가 됩니다. 도포가 되면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를 잡아먹고 사는데, 세포가 전부 다 쓴맛만 나니까 암세포가 나도 쓴맛, 정상적인도 쓴맛, 그러니까 잡아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굶어 죽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쓴 걸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쓴맛이 좋은 겁니다. 내 몸에 있는 변이 되어 있는 세포가 그냥 쓴맛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거죠. 그게 쓴맛입니다. 그죠? 신맛, 단맛은 어디에 좋을까요? 위장에 좋잖아요, 위장에. 그러니까 우리 위장은 단맛이 없으면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죠? 신맛은 아까 내 비장이 좋다 했고, 짠맛은 예. 아니, 염통, 제일 먼저 심장, 염통. 우리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이 오잖아요, 우울증. 여기가 안 좋아서 우울증이 나는 거, 심장이 약해지고 이러면 우울증을 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가지고 심장이 우울증 처방약을 받으면 심장이 편해지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게 우울증입니다. 심장이 피로에 쌓여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심하게 하면 어떻게 해? 내 스스로 떠나잖아요. 이 세상을 하지가 떠나잖아요. 그게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그러니까 소금이 작게 들어있으면 심장이 펌핑이 약해져서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내 몸의 염도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미네랄이 얼마만큼 중요한 걸 이제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쓴맛은 왜 몸에 좋은가? 변이 된 세포가,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쓴맛으로 도포되어 있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 그지? 쓴맛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게 봄에 나는 것 중에 쓴맛. 쓴박이도 있고 머위도 있고 민들레도 있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대학에서 항암식품을 검사를 했는데 우리 산 600에서 700곳이 넘는 인진쑥이라고 있습니다. 인진쑥, 봄에 나오는 인진쑥을 채취해 가지고 뉴욕 대학에서 검사를 했더만은 암 다스리는 그 약보다 1200배가 항암식품으로 판정이 났잖아요. 여러분들 이 봄에 인진쑥국 한 컵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잖아요. 근데 왜 봄에 나온 게 좋냐 하면 봄에 나오는 쑥이고 겨우 내내 잠재되어 있던 미네랄을 빨아먹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봄에 싹이 트잖아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30배까지 동원이 됩니다. 미네랄이. 그래서 쫙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두릅도 우리가 먹고 쑥도 먹고 봄에 그러니까 고사리도 우리가 몸에 좋잖아요. 봄에 나오잖아요. 죽순도 몸에 좋은데 맛이 없다고 안 먹잖아요. 죽순은 5년 동안 땅 속에 있는 미네랄을 빨아먹고 하루에 1m씩 크잖아요. 5년 동안 빨아먹고 하루에 1m씩 크려면 얼마만큼 영양성분이 비축이 돼야 됩니까? 그 놈을 우리가 먹었을 때 내 몸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근데 맛없다고 안 먹고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 입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몸이 좋아하는 음식은 없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그 좋은 쌈박이나 민들레나 쌈을 싸가 먹으려 하면 쓰다고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이 좋아하는 것만 먹지 몸이 좋아하는 건 안 먹잖아요. 지금부터는 몸을 위해서 음식도 가려 드셔야 되고 우리 사장님은 하루에 5끼를 먹어야 됩니다. 작게. 소식으로 5번을 먹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우리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60대, 70대 이래 되면 아기가 엄마 젖을 먹을 때는 자기가 먹는 거에 86%를 흡수합니다. 사장님은 먹는 거에 30%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80%까지 끌어올리려면 내가 움직이고 살려면 결국 5번을 먹으면서 계속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드시면 식사량을 작게 해서 5번 정도 먹어서 에너지를 넣으라 이 말입니다. 아까 내가 단백질은 저축이 안 된다 했잖아요. 단백질이 저축이 안 됩니다. 그래 황산화 식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발효식품을 먹으라 하냐면, 그러니까 청국장 한 개 이야기할게요. 청국장에는 바실러스 균이 이렇게 쫙 발효돼 가지고 50%의 단백질을 분해를 다 시켜놨어요. 콩을 그냥 우리가 이제 콩나물이나 이렇게 해서 먹으면 흡수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발효를 했을 때는 90%까지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이 50%가 넘는 게 유일하게 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콩밥을 왜 콩하고 쌀하고 해서 왜 콩밥을 먹습니까? 밥맛이 좋아서? 먹기 좋아서? 단백질 맞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콩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100%그 아미노산이 콩에는 없습니다. 한두 가지가 빠져 있고, 탄수화물 쌀에도 필수 아미노산이 한두 가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콩에 빠져 있는 게 쌀에 들어 있고, 쌀에 빠져 있는 게 콩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콩하고 쌀하고 같이 섞어서 밥을 하면 필수 아미노산을 100% 흡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하고 밥하고 궁합이 맞는 겁니다. 밥맛이 좋아서 맞습니다. 밥맛 좋아서 콩을 넣지만 영양학적으로 그렇게 먹는 게 훨씬 우리 몸에는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먹는. 그래서 이제 이걸 드시면은 황산화가 뭡니까? 활성산소를 내가 많이 바깥으로 빼주니까 내 몸은 빨리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산화 성분이 너무 많으면, 안 빼주면 내 몸은 빨리 지쳐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세포든 비정상적인 세포든 다 망가뜨리니까. 요거 드셔보셨나요? 하담 비환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보고 저 강의 들으면 별로 효과가 없는데. 예? 피를 돌려주는 게 혈행이라 그래요. 그죠? 이거는 우리 이제 피를 청소를 해주는 거니까 반드시 먹어야 되고, 이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니까 청혈이잖아요.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식품. 이거는 피를 잘 돌려주는 혈행. 피를 왜 잘 돌려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50년 전에 출산할 때 허리를 들고 출산했어. 근데 지금까지 허리가 안 아프니까 그냥 살았어. 근데 이놈을 먹었더만은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 왜 그럴까요? 출산할 때는 몸이 완벽하게 유원화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혈 생긴 게 이걸 먹었더만 지금에서 그게 나타난 거지. 아이고 허리가 끊어질지도 아프다. 우리 사장님은 이걸 먹었더만은 어디가 근육통이 아파 죽는 거지. 왜? 운동을 안 했거든. 우리 사장님은 머리가 아파 죽는 거지. 왜? 내 혈관이 막혀 있거든. 피를 돌려주면 내 몸에 가장 많이 막혀 있는 것부터 명현 반응이 오는 거죠. 그죠? 우리 사장님은 전립선이 안 좋은 거지.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가장 안 좋은 게 어디냐면 뇌혈관, 눈의 시혈관, 콩팥의 사구체 혈관. 왜 그럴까요? 내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깜빡깜빡하는 게 정상이고, 나이를 먹으면 노안이 오는 게 정상이고, 나이를 먹으면 전립선이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질병으로 치유해서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125세입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내가 성장기 곱하기 5를 살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는 3년을 크기 때문에 그의 수명이 15년입니다. 소는 40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25세입니다. 0살에서 25살까지 계속 세포가 늘어납니다. 25에서 30까지 오늘 생긴 거 오늘 없어진 거 똑같습니다. 30살이 되면 우리 사장님 보고 옛날에 아버님이 노총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자분들은 25세가 되면 노처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25년을 사니까 곱하기 5하면 125살 살아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태어나는 계절이 틀려서 115세, 120세, 125, 130 이렇게 나눠져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지구상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그렇게 평균화 살게끔 학술적으로 다 밝혀져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거북이는 왜 200년 삽니까? 코끼리는 왜 150년 삽니까? 다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호흡하는 호흡에도 문제가 있고 다 살고, 거북이는 일단 바닷물에 살잖아요. 바닷물이 썩는 거 봤습니까? 우리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질병 걸린 거 봤습니까?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가 완벽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0.9%의 소금물에 노출되어 있지만 태아는 1.2%에 노출되어 있어서 엄마가 감기에 걸리든 뭘 걸리든 태아는 완벽합니다. 왜? 양수가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며느님이나 딸이나 아기를 가져가지고 출산을 하면 500명이 한 명씩 자폐아 탄생하잖아요. 자폐아가 탄생하면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수가 불량해서 그렇습니다. 양수의 주된 원인은 염도하고 미네랄 부족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자폐아를 태어나면 그 부모는 죽는 그날까지 그 애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간단하게 미소 한 잔만 먹어도 되는 걸. 그러니까 우리 몸은 간단한데 왜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넘어왔는가? 우리 사장님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2세를 생산하면 15일 전에 내가 좋은 생각, 좋은 음식하고 반드시 2세를 생산할 때는 새벽 4시, 5시 돼야 됩니다. 왜? 내가 오늘 동안 할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11시 대 주무시면 내 바이오 리듬이 이렇게 춤을 추다가 새벽 4시, 5시 되면 가장 편안한 시간이 도달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반드시 에너지가 정력으로 쏠리고 그때 2세를 배란을 맞춰서 2세를 만들면 그애는 건강하고 반드시 영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교육 필요 없고 태아교육 필요 없고 DNA가 우수한 DNA가 심어지면 반드시 영재입니다. 똑똑한 애가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를 막걸리 먹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똑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따님이나 며느리나 손자나 있을 때 그런 말로 한 번씩 던져주면 그런 불행으로부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단비아는 드시면 이제 혈행이 되는데 왜 혈행이 되냐면 오자 아시죠? 오자 몰라요? 복분자, 구기자, 사상자, 토사자, 오자를 발효를 하면 법제를 하면 우리 혈행을 돌면서 힘이 강해집니다. 그 힘이 강해지면 그러니까 법제를 한다는 말은 홍삼 아시죠? 인삼을 찌고 말리고 3번 한 게 홍삼이잖아요. 인삼에는 없는 성분 진세노사이드 RG3가 나오잖아요. 홍삼에는. 그러면 홍삼이 가지고 있는 진세노사이드 RG3는 암세포가 이랬으면 암세포를 더 이상 확산하지 못하도록 물고 있습니다. 흑삼 아시죠? 찌고 말리고 9번을 했더만은 진세노사이드 RG5가 나온 거죠. 그놈은 뭘 하는 거 봤더만은 암세포를 하나씩 잡아먹는 거죠. 그게 법제고 그게 발효입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을 새로운 영양성분을 만들어내는 게 법제고 발효의 성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이 하담 비환입니다. 이건 5일에 하나씩 먹습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훨씬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알씩 드시면 돼. 5일에 반알씩 한 2-3번 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알씩 뭐든 뚫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먹으면 반드시 명현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머리가 아프고 어떤 분은 눈이 아프고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프고 50기 전 사람은 어깨가 아프고 그런 명현 반응이 왜 오냐면 내 몸에서 혈행이 안 된 막혀있는 부분들을 이놈이 강제로 뚫어주는 거죠. 뚫어줄 때 내 몸이 깨끗한 사람 미소를 한 달 정도 먹고 이걸 먹으면 명현 반응이 훨씬 작게 오는데 그냥 이것부터 먹으면 명현 반응이 굉장히 세게 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미소를 먹고 내 몸에 하수구를 좀 뚫어주고 난 다음에
하단 비안을 먹으면 굉장히 내 몸이 반응을 빨리 합니다. 남성분들은 원래 이게 여성분들이 좋아야 되는데 남성분들은 이게 정력제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력제라고 이제 혈행이 피가 잘 돌면 반드시 정력은 좋아지는데 정력제라고 생각해서 부부관계를 자주 하다 보면 내 몸에 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내 이걸 먹고 몸이 좋아졌단 말은 평상시보다 20% 정도만 더 하면 되지 그걸 남용을 하면은 내 몸에 기가 상한다. 우리 몸에 혈관이 있고 기관이 있고 기가 흐른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패치가 그 기를 잘 흐르게 하는 맞잖아요. 패치.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물관. 여러분 상처 나고 나서 피가 멎으면 뭐가 나옵니까? 진물 나오지 않나요? 그게 물관 아닙니까? 진액. 그러니까 물도 잘 흘러야 되고 혈관도 잘 흘러야 되고 기도 잘 흘러야 되고 우리 엄마들 진짜 막 황당한 일을 당하면 기가 꽉 막혀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에 하잖아요. 여기를 쳐야만이 기가 뚫힙니다. 그다음에 폐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폐 청소. 예? 폐 청소는 우리 엄마들이 하는 식으로 하면 돼.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아이고 팔자인데 요래 해가지고 두드리면 돼. 한 30번씩. 이 30번씩 두드리면 우리가 이제 꾸정물을 확 일으키고 나면 조금 더 두드려 줘야 거기 이제 맑은 물로 바뀌잖아요. 오염물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30번 이상. 그래 하면 여기 뜯으면 여성분들은 유방도 같이 두드리기 때문에 유방암도 예방이 됩니다. 세게 요래 해가지고 세게. 우리 사장님 잠오시죠? 요래 요게 힘을 주고 요게 요것도 30번씩. 요 급소인데 내가 죽을 만큼 때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독소가 5대5대 많습니까? 여기에 사타구니. 그래서 하루에 30번씩 3번 정도 하면 내 몸의 독소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면 어디서 암내가 많이 납니까? 요게 땀도 여기서 많이 나죠. 그러니까 거기 내 몸에 독소를 빼는 하수구입니다. 하수구. 그거를 자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것만 해도 지금 1시간 정도 내하고 강의하고 듣는데 피로가 싹 풀립니다. 그 다음에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이게 한 20분씩 치고 바꿔가지고 그럼 여기는 위장이잖아요. 위장. 우리 셀 때 여기 만지잖아요. 만지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이것만 해도 오늘 피로는 싹 풀립니다. 좀 시원한 건 못 느껴요? 세 번째 손가락. 네. 반대로. 네 번째 손가락. 그래 하면 여러분들의 오장육부가 충격이 되면 내 몸이 서서히 이완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장이잖아요. 장은 내 몸의 70%의 면역계를 담당하는데 장이 안 좋아서 다들 문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 이걸 자꾸 이렇게 흔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햇볕을 봐야 되고 물을 먹어야 되고 활성산소 제거하는 좋은 공기를 먹어야 되고 피를 잘 돌리는 식품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사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반드시 물은 내 몸에 맞는 0.9%의 염도를 맞춰서 먹어라. 햇볕은 돈 주고 사서 쬐지 마라. 내가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된다. 그 다음에 물은 미소 같은 좋은 물을 구해서 먹어라. 하루에 내 몸에 맞는 물 약 1.8리터에서 2리터. 그 다음에 좋은 공기를 마시면 하단 비초가 필요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서울에 계시니까 무조건 먹어야 된다. 왜? 미세먼지가 재난선포하는 거 아시죠? 서울 시내에 미세먼지가 많으면 재난선포를 합니다.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와가 폭우가 왔을 때
다 떠내려가고 없을 때, 산불 나고 없을 때 재난 선포를 하는데 미세먼지가 많으면 그만큼 홍수나 산불 났을 때보다 더 치명적인 게 미세먼지입니다. 내 호흡기를 통해 가서 내 몸에 중금속이 달라붙으면 반드시 암세포가 자라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미세먼지가 많으면 재난 선포를 내려서 오래된 화물차 갖고 오지 말아라, 조심해라, 집 밖에 나오지 마라. 그 다음에 피가 잘 돌아야 되지. 피가 왜 피가 안 돕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물이 부족해서 피가 잘 안 돕니다. 그래서 피가 잘 돌아왔을 때 내 몸이 회복이 되고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당뇨 있는 분들이 왜 발가락이 썩어갑니까? 발가락 끝에 영양성분이 공급이 안 돼서 썩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조금이나마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제품들을 먹고 내 몸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요, 2030년 되면 암으로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영국 런던까지 가는데 2시간이면 갑니다. 그것도 기차로. 버진 아일랜드 항공사가 그 진공관 기차를 지금 2028년도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그걸 타면 그냥 무중력으로 해가지고 유럽까지 시간당 6,000km로 갑니다. 기차가. 한국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진공관 기차를 이제 할 거라고 국가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17분 만에 갑니다. 그런 시대에 왔는데 여러분, 돈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5년만 어떻게든 5년만 견뎌보십시오. 미소를 먹든 하단비철을 먹든 5년을 견디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120살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건강이 첫 번째인 걸 놓치고 있는 거지. 건강이 첫 번째인 걸 놓쳤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서 잡을고 있는 사람, 잡으면 내 몸이 피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독하기 위해서 쪽잠을 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강의 듣는 것보다 15분 쪽잠 자는 게 몸에는 100번 더 좋습니다. 왜 장기가 쉬어야 되는가? 내가 피로가 쌓였기 때문에 모든 장기가 쉬었을 때 내 몸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건강이 첫 번째라는 거. 사장님,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요양병원에서 20년 있다가 가면 행복할까요? 그거는 불행한 거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죽는 그날까지 여기 나와서 일로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대의 행복을 누리고 가는 것이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내 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